오늘은 이춘풍전의 결정 부분, 카타르시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추월을 잡아들여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태형을 내리는 장면과 추월로부터 춘풍에게 빼앗은 돈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남복을 벗고 춘풍을 기다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춘풍전,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양 땅과 그 다음에 평양이에요.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과 같은 평민 문학이다.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 전개는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고 한 의식, 아무래도 조선 후기 어떤 여성의 권위의식 내지는 여성의식이 신장된 것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춘풍 아내의 남자로 변신하는 거죠. 여성의 본질적 능력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사또께서 회계비장들아, 회계비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춘풍의 아내죠. 농담으로 조롱하기를, 자, 한마디로 사또의 어떤 짓궂은 모습이 나타나요. 각처 비장 책방까지 모두 수청을 두었을 때, 수청을 둔다는 건 기생의 접대를 받는 거죠. 자네는 의하여 평양 같은 물색, 경치가 좋은 곳에서 독수 공방을 한다고 하니 그 말이 참말인가? 이 사또는 이 회계비장이 여자라는 거 몰라? 알죠. 아는데 장난을 치는 거죠. 왜 너는 기생 악바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농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회계비장이 여쭙기를 소인은 소첩으로 4, 5년을 담방한다는 것은 홀로 지내서 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계비장 수문회포 사또밖에 누가 알겠는가? 사또만이 회계비장이 춘풍의 아내, 즉 여자임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특히 여기더라. 백사 모든 일 내지는 하는 일마다 더욱 진실하고 사또가 날로 사랑하여, 이때 사랑한다는 것은 러브가 아니야. 그러니까 러브는 러브지. 러브인데 이성으로서의 러브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신뢰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마다 미루어 맡기어 수삼사계,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일종의 서너 달 만에 수만 양을 상급하니, 상급이라는 건 상급으로 주니, 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처리를 잘했다는 거죠. 누가 아니 칭찬하리,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계비장이 춘풍의 아내가 춘풍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탐문, 살짝 알아보게 하더라.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 때 사또께 아뢰고 천천히 찾아가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는 춘풍의 아내 회계비장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또에게 다 허락을 받고 그러고 하고 있네요. 그죠? 춘풍의 행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고, 볼만하다는 건 진짜 볼만하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이 그냥 형편없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춘풍의 행색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어떤데? 그랬더니 외양묘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봉준한발 덥수룩한데 머리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하고 10년이나 안 빤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렁저렁 얽어 입었으니 그 추한 형상 누가 아니 침을 뱉으리요. 춘풍은 지 아내인 줄 꿈에나 알랴마는 비장이야 모르겠는가. 자, 누가 아니 침을 뱉으리요 라든가 아니면 비장이야 모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분한 마음 감추고, 분한 마음 왜? 자, 딱 보니까 알겠거든.
자, 춘풍이 추월에게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열이 확 받아버린 거야.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간사한 추월이는 회계비장 오리려고 마음먹어 회계비장 엿보면서 교태하여 수작타가 각별히 차담상을 차려 만반진수 드리거늘. 만반진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거늘. 비장이 약간 먹고 사활하는 거린 놈에게, 거린 놈이 누군데? 춘풍 상째로 내어주며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배려예요. 불쌍하다 저 거린 놈아, 네가 본디 거린이냐? 얼굴이 추몰이냐 못생겼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비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춘풍이 엎드려서 말하기를 소인도 서울 사람으로 그리 되었으니 신세가 전락되었으니 사정이 어찌다 말씀드리니까마는 나리님 잡수시던 차단삼을 소인같은 천한 놈에게 상죄로 물려주시니 태산같이 높은 음덕 감사무지하여이다. 감사무지?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밥 한 사람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오만가지 다 하고 있는 춘풍의 어떤 비굴함이 보여지고 있네요.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매고 뜬금없이 상주더니만 이놈 너 듣거라. 네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매우 중요한 나랏돈 호조돈을 빌려 쓰고, 그래서 빌려 썼죠. 평양장사 내려와서 4, 5년이 지나가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평양에 온 지 4, 5년 정도가 됐나봐. 일푼 상납 아니하므로 조금도 갚지를 않아. 호주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마라. 이건 결국 뭡니까? 이 춘풍이가 돈을 빌려 썼다는 거, 이게 바로 춘풍을 잡아들이는 명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아내, 비장이나 아내가 춘풍을 완전 치도곤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령에게 호령하여 매우 쳐라. 어떻게? 특별히 하니 사령이 매를 듣고 10여 대를 중장,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치니 춘풍의 다리에서 피가 난자하더라. 흩어지며 막 나오더라. 오이씨.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에휴 못 보겠다. 불쌍한 거죠. 너 매 잡아라. 매 잡아라. 스탑. 이거예요.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도박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추월이를 잡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명분 만들기죠. 이 춘풍의 아내 즉 비장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잡아들이려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춘풍이 형틀 위에서 울면서 여쭈되 소인이 호조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1년 만에 다 말아먹은 거야?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자백을 하고 있는 거죠. 추월에게 다 썼습니다 라고.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고 하면 원수같이 않은 중에 일종의 적개심이죠.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기를 너 가서 그냥 잡아오라. 바삐바삐 잡아오되 만일 지체하였다간 네가 중계당하리라 하니 사령이 덜미 집어 쑥딱 가서 잡아왔거늘 형틀 위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별태장은 볼기를 치는 형구 중에서도 특별한 거예요. 각별히 매우 쳐라. 뭐씨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치기부터 해.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 네 목숨이 죽으리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 치고 고찰한다. 원래 고찰이란 말은 개개고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땅 치니까 한 대요, 땅 치니까 두 대요, 땅 치니까 세 대요. 한 번 칠 때마다 세 가지고 하나씩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매마다 표를 하며 10여 대를 중장하니 2년 바삐 다짐하여라. 서리같이 하는 말이 네가 네 죄를 모르느냐 아느냐. 춘풍이 가져온 돈을 소녀가 어찌 아우리까. 누구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춘풍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럼 자기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승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절각이라고 하는 말을 네가 아느냐? 여담절각? 너의 담이 아니었다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 이것이 담 때문에 소가 뿔이 부러진 거야? 아니지. 소가 지 난리를 치다가 담에다 들이박은 거겠죠. 근데 이건 결국 뭐냐 그러면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억지로 쓰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불같은 호조돈을 영문 관아가 물어주겠느냐, 봉관 수령이 물어주겠느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걷어들이겠느냐. 네가 이 지경이 돼서 무슨 잔말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굴레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을 높이 들어 백일천천 맑은 하늘 푸른 하늘에 벼락 치듯이 만첩청산이 울리듯이 지규법과 과장법인 거야. 금장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과장법이고요. 지규법이고요. 네가 모두 변명하지 못할까? 우선 너를 죽이리라 라고 주장으로 지르면서 50대를 충장하더래요. 자, 그런데 굴레는 또 누구고, 형장은 또 뭐고, 그 다음에 주장은 또 뭐고, 그래 백일청천과 만첩청산은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금장은 또 뭐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문제 풀 때 제시문 밑에 어휘풀이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몇 개의 단어, 예를 들어 백일청천이라든가 만첩청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어떤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삐 다짐 못하겠느냐? 이때 다짐이라는 건 뭐야?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못하겠느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고 여쭈되 국법도 엄숙하고 관념도 지엄하고 나린님 분부도 엄하니 소녀가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기를 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지요. 비장하는 말이 호주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니 네 죄를 네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너를 살려주겠거니와 호주돈 이자는 자모지례로 자모지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1년간의 이자가 원금의 2할 20%가 되도록 정한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자가 20%니까 상당히 센 거죠. 그래서 5천냥이야. 5천냥을 전부 다 괴에다가 넣고 꽁꽁 묶어서 보내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목숨을 살려주되 이자를 엄청 내라. 돈을 뜯어내도 확실하게 뜯어내겠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추월이 엽죽기를 열흘 정도 말미를 주옵시면 5천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가만히 불러 약속하기를 열흘 안에 전부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 먼저 올라가나니 네가 서울에 오거든 문하라고 하는 것은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집에 와서 인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장이 춘풍에게 지시한 거죠. 10일 안으로 돈을 모두 받아서 서울에 와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인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추월을 취재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기를 나린님 덕택으로 호조돈을 수세합니다. 수세. 요 단어 한마디로 뭡니까? 돈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수습하였습니다.
비장이 사또 전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일을 낱낱이 구하고 조용히 여쭙기를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니 사또님께서는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아까 얘기한 거죠. 5,000냥을 모두 거두어들여 춘풍에게 보내주시기를 천만바라나이다.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사또가 허락하자 이튿날 하직하고 상금으로 받은 돈 수만 냥을 환전, 한마디로 수표로 붙여서 이어놓고 발행 길을 떠날 때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환전을 즉시 찾고 한마디로 수표로 만들었던 것을 돈을 찾고 춘풍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받아들여 돈을 바치라 성화를 하니 이제 사또가 이제 돈을 걷는 거야. 그죠? 10일이 다 못되어 5,000냥이 다 바쳐졌겠다. 자,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판소리 사설투고요. 그 다음에 춘풍 아내의 요청대로 감사가 돈을 전부 다 환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춘풍의 아내가 추월의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춘풍전의 절정 부분,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추월을 잡아들여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태형을 내리는 장면과 그 다음에 추월로부터 춘풍에게 빼앗은 돈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춘풍을 기다리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